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격술의 도아임입니다. 오늘 요 시간을 마련한 것은, 우리 육기에서 늘 사용하는 이 용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용신에 대한 의미가, 이 용신에 대한 의미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에 오행, 생극작용, 그 다음에 순행, 역행, 그 다음에 천간의 생극설합, 지지의 형충회합, 그리고 나서 사주 원국을 풀어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때부터 사주 원국의 용신이라는 거를 이제 단어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용신은 단어를 듣기 시작하면 용신을 책에서든 선생님이든 예전에 변마르 선생님이나 대구의 단원 선생님 같은 계신 분들도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유명하신 분들이고 그분들도 용신에 대해서는 5가지의 어떤 용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억부용신, 그죠? 억부, 조후, 통관, 병약, 격국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한 용신이 정해졌다면 그 5가지에 해당돼서 하나라도 거슬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동안 오랫동안의 어떤 사주와 싸움을 하신 학자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벽구 용신을 과연 잡는 방법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죠.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일부 문파에서는 방정식이라는 어떤 방법을 또 고안해내셨고 어떤 오행의 숫자와 연관된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기에서는 용시는 방법을 달리 생각을 해봤어요. 달리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임상실험 끝에 나온 어떤 육기만의 용신 방법이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일간이라는 존재가 사주의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그죠? 주인공인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렸을 적 부모님 밑에서 학교를 다닌단 말이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배우는 것이 뭐죠? 공부죠. 공부. 그 다음에 그것을 스펙이라고 합니다. 어딜 나왔으며 자격은 뭘 갖고 있느냐. 그것을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관과 그다음에 인, 비, 식, 재 이렇게 나눠지죠. 그다음에서 또 이렇게 또 형성이 돼서 이렇게 또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때에 그렇다고 그러면 관은 인을 생각하고 인은 비를 생각하고 비는 식을 생각하고 식은 재를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상생관계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일간을 기준해서 이 인성이라는 것은 일간에게 학문이나 그죠? 학문 또는 어떤 양식 그다음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지급해주는 그죠? 보급해주는 어떤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일간은 그 에너지를 보충받은 에너지로 식신, 요건 활동과 영향이 있다는 거, 활동. 자, 요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육기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요것을 이제 스펙이라 이용합니다. 스펙. 자, 그럼 여기에서 용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붙여보자는 거죠. 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럼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격이거나 자격증이 됐거나 그 다음에 지적 자원을 내가 형성해서 사회에 나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요소를 갖다 우리가 일간에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됐거나 변호사가 됐거나 검사가 됐거나 그 다음에 어떤 큰 기술자가 돼서 어떤 학식을 땄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사용해서 벌어먹고 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성이 있는 분들은 인성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벌어먹기 위한 도구죠. 먹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격증, 내가 교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의사 면허가 있다거나 그다음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격증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요 많은 부분들 석사 박사까지 딴 것도 있을 것이고 유학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공부한 것이 결국은 내 명함이 되겠죠. 명함이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내 사회에 나가서 그걸 인정하고 필요로 하는 부서에 가서 공무원 되기도 하고 일반 대기업 가기도 하고 아니면 중소기업 일반 사회 사업 또는 자기 개인 사업이라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부라는 부분 이건 이제 지적 자산이죠. 지적 자산을 가지고 벌어먹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인성이 없다. 인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몸으로라도 머릿속에 자격증이나 자타공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몸 손발로라도 움직이고 몸으로도 움직여서 벌어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육교에서 얘기하는 용신의 의미는 어떤 의미느냐? 요 인이나 식이냐 두 가지인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다? 이거는 밥줄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어떤 밥줄이냐? 내가 세상에 나가서 공부한 게 인자가 있다 그러면 공부로 벌어먹을 것이고, 그죠? 이거 인자가 없어서 식신, 내가 몸, 눈, 손발이나 언변, 기술, 재능, 예능, 뭐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요걸로 벌어먹을 것이라는 거죠. 그죠? 밥줄로. 그러니까 결국 용신이라는 의미는 뭐 통용이 된다? 평생의 밥줄과 밥 벌어먹는 밥줄과 연관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된다? 결국은 직업과 연관되죠. 그래서 이 직업을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그것도 안 되면 기술에도 가져야 현재 사회에 살아가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을 통합해 봤을 때 용신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 인과 식 중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부한 거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벌어먹을 것이고 이 공부 인자가 없다 그러면 내가 전문 기술이나 몸땜이라도 해서 또는 내가 언변으로 그다음에 기타 등등 예체능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벌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용신의 의미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스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 다른 정할 말이 없어갖고 그냥 스펙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례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요 월지는 타고난 사람의 천성이라는 거예요. 일지는 내가 개성이다. 그럼 천성은 뭐냐? 내가 이 부모궁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와 연관이 있다. 이거죠, 유전인자. 그러니까 요거는 천성적이라는 거죠. 천성적.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거. 내가 이미 몸에 가지고 있는 인자들이다. 그렇지만 일지에 있는 거는 내가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면서 있는 요거는 후천적. 후천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인자들이 요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신의 의미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너는 이걸로 가지고 나가서 벌어먹으라 하고 준 월지 지장간 속에서 그 용신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죠?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천성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인자 중에서 내가 처음으로 인성이 있는데 여기 1차 인성이죠. 인성이 있으면 이게 목인데 화니까 목인데 없죠. 그러므로 이 식이 2차로다가 뒤에 있는 2번이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은 사실은 없죠. 있다 그러면 인중에 간목이만 임수인 간목만 들었는데 요거는 내가 나중에 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없기 때문에 요 지장간에만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식신이 용신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용신이 정해지면 이 식신의 에너지를 보충하고 도와주는 일간 비겁이 상신이 됐다 이런 얘기죠. 상신은 돈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부분이 요 식신이라는 부분이 용신이 됐고, 그죠? 이 화라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상신이 된 거죠. 상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철 술달에 우리가 이제 배운다 한다고 그러면 월지는 식신격을 놨고 일지는 편재를 놨습니다. 그래서 편재적인 부분이 마음속에 굉장히 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식신적인 부분이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움직임으로 연관된다. 그런데 요 식신으로 절쳐 올라가는 살을 잡고 1차죠. 2차는 요 식신 속에 있는 임수 살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살에 대한 의미는 제가 따로 여러 가지로 여러 루트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살은 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내가 어느 분야에 가 있느냐하고 바로 연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인성이 현재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식신이 용신이므로 내가 이걸 가지고 살을 해결해서 벌어먹는 직업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살을 잡는 의미는 살을 잡으려면 반드시 인성이라는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주가 돼 있어요. 뭐 정관이야 뭐 이런 데 다른 데 필요 없고 요 안에서만 찾아야 되죠. 근데 일제에 있는 편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인 갖고 사업자 가지고 살 잡는 직업을 간다. 그래서 이분도 여러 가지 직업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식당도 했었고요. 보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주로 식당이 많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느 것 하나 사실은 크게 성공한 부분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용신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가장 큰 의미는 결국은 이 용신이라는 의미는 내가 밥 벌어먹는 주력이다. 그죠? 밥 벌어먹는 기죠. 벌어먹는 주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직업과 연관이 있다. 내가 나가서 무엇을 가지고 벌어먹을 것이냐. 그죠? 머릿속에 있는 지적인 자원을 가지고 벌어먹을 것이냐. 내가 손발에 달린 기술 또는 언변 이런 걸 가지고 벌어먹을 것이냐.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요 부분을 놓친다고 그러면 다른 풀이나 해석하는데 사주가 안 맞더라고요. 그 사주를 풀어갈 때 용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신은 저 사람은 어떤 걸 가지고 벌어먹는다. 그래도 뭐래도 한 가지만 잘하면은 요새 벌어먹는 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 그 주특기가. 주특기가 뭐냐. 그거를 월지 지장간에서만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식신용신이 됐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요 화라는 부분. 내 용신은 이제 지갑이죠. 지갑, 통장, 그죠? 통장, 그 다음에 돈주머니, 응? 돈주머니, 주머니,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고 그랬죠. 용신은. 그래서 요 부분인데 상신은 결국은 이제 돈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신을 가지고 전반적인 운세를, 용신 상신을 가지고 전반적인 운세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토라는 의미가 용신이고 화가 상신이 됐죠. 그러면 여름에 가야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곤명이면서 계사생이 됐죠. 그래서 술달에 태어났는데 순행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화라는 부분 때문에 상신인데 여기서 태어났을 때는 그 집안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아주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없었죠. 그다음에 여기도 병화라는 부분, 정화라는 뭐 올라왔고 여기도 또 이제 또 간목 중에 병화도 올라왔고 쭉 올라왔습니다만 좀 여기서부터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왜? 요 묘라는 데서 인묘가 딱 흘려버려요. 용린상신이 같이 임묘가 돼버리는 바람에 참 요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어떤 저기에다가 경제 활동을 좀 많이 했다가 여기 와서 좀 현재도 그렇게 참 쉬운 삶은 아니죠. 여러 가지로. 여기까지 뭐 일일이 세세하게 다 파고 들어가다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고 어떻게 된 것 때문에 충분히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전체 운세풀이가 아니라 어떤 용신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그 용신의 의미는 어떤 의미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용신은 결국 밥줄이다. 밥줄, 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거죠, 직업.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주특기가 있느냐. 내가 가서 목수 주특기가 있다. 그럼 목수로 벌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동차 정비 기술이 있다. 그럼 자동차 정비로 벌어먹는다는 거죠. 내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럼 화가 될 것이고, 아 내가 교원 자격증 따서 교사 자격증이 있어도 그러면 내가 선생님으로 벌어먹을 것이고, 그죠? 운전을 잘한다. 대형 뭐 면허가 있다. 그럼 그걸로까지 벌어먹는 그 자체가 바로 뭐다? 내가 벌어먹기 위한 주특기. 그것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월지에서 요 지장간에서 인이 있다면, 공부자가 있다고 그러면 공부자가 우선 1차로 용신이겠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고도 연관되지 않는 식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2차로 용신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우리 육기에서 얘기하는 용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용신은 정확히 용신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용신 뽑는 거에서 뭐 인신사회 또 좌우묘 진수충미에다 조금씩 차이는 좀 있지만, 이 의미, 이 스펙의 의미는 전혀 변하지가 않죠. 그러므로 용신은 인식 두 개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관을 이용신을 쓴다, 재를 용신을 쓴다,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갔을 때 운세를 풀어갈 때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낭패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 요렇게 용신을 잡아서 의미 가니까 그 용신은 정확히 떨어지고, 상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개를 사주 풀어갈 때는 거의 정확히 떨어지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용신에 대한 부분 요거를 확실하게 좀 익혀두시면, 육기를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공부하실 때 많은 보탬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용신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시면 운세를 풀어가고 사주를 푸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답답하신 분들은 자신의 사주도 많이 풀어보죠. 그 운세도 풀어보시면 합니다. 내가 주특기가 뭔가, 내가 머릿속에 들은 공부로 벌어먹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술이나 언변 이런 걸 가지고 벌어먹고 있는가. 그러면 요 안에서 월지 지장간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용신은. 그죠? 다른 곳에 찾으면 안 돼요. 왜?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인자고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죠? 천성적으로 타고난 나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자 하지 않아도, 그렇죠? 하고자 하지 않아도 내 몸에 이미 그 인자가 있다. 이 용신을 찾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사주 공부에 이렇게 매진하신다면 머지않아 큰 성공을 거두리라 믿습니다. 자, 용신의 의미, 자,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은 바깥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주시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육기역소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